안녕하세요. 신축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임인년 검은 호랑이 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호랑이처럼 씩씩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21년은 지나갔지만은 신축년은 지나갔지만 2022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렇게 보람된 22년 검은 호랑이 띠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올해는 건강하시고 우리 요양원이나 또 병원이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지금 횟수로는 2년째 여러분들 못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한 한 해가 되어서 건강을 되찾아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소일을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용량이 다 차가지고 핸드폰을 바꾸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녹화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22년 오늘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찾아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뻐근하고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좀 고개도 이렇게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트레칭을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지요? 네. 몸은 이렇게 자세는 이렇게 바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몸은 이렇게 바르게 하시고 손은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올려 놓으셔요. 네. 올려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고개를 제일로 이제 저녁에 물론 바르게 잔다 이렇게 한다 그래도 몸을 한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자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불편한 데가 목이 이렇게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고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한참 쉬었다가 너무 빨리 돌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하시면서 몸은 세우고 네, 잘하십니다.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해보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목을 막 돌리면 또 뻐근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한참 쉬었다가 이제 하셔요. 네. 또 이제 제자리에 이렇게 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참 쉬었다가 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숙여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셔요. 네.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시면 또
삐끗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이렇게. 네. 반드시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네. 한참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팔은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네. 그러니까 쭉 내려보세요. 네. 팔은 이렇게 하시고 쭉. 예. 쭉 내리세요. 네. 할 수 있을 만큼은 하세요.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또 잘 안 되니까 또 손을 이렇게 여기로 올려가시고 쭉 이렇게 반드시 해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셔요. 네. 쭉 이렇게 올려보시고 이제 팔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쭉 뒤로 넘겨보세요. 네. 또 뒤로 팔을 쭉. 네. 잘하십니다. 쭉. 쭉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 다음 발도 이렇게 쭉 뻗어보셔요. 네. 쭉 발을 반드시. 예. 2022년은 우리가 임은년이라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검은 호랑이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랑이 같이 튼튼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고 우리가 행복한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1년은 우리가 어려운 일, 불편한 일, 짜증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모두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22년에는 더욱더 활기차고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데 그것도 빨리 물러나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무섭다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마스크랑 또 모자며 이렇게 운동화도 신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나 또 산책을 하시면서 이렇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나는 좋아요,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늘 우리가 내 기쁨을 누가도 물론 제3자로 통해서도 우리가 기쁨을 받고 행복을 우리가 받지만은 첫째 내 자신이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자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도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꼭 주물러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은 여기를 이렇게 주무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물러 보셔요. 네, 여기를 주무르시면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 쭉쭉. 쭉. 예. 그리고 주무르시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네. 배에다 힘을 주시면서, 네. 배에다 힘을 주시면서 이렇게 몸을 꼭꼭 이렇게 지압을 눌러주시고, 네. 또 발도 이렇게 만져보셔요. 그래가지고 쭉쭉, 예.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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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또 옆으로도 이렇게 다리를 벌려보세요. 네. 벌려지시죠? 예. 안 벌려지면 자기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네. 이렇게 쭉 주물러 주시고. 아까 여기 관절 있잖아요. 여기. 거기를 이렇게 꼭 눌러서 주물러 주셔요. 네. 예쁘게 제자리에 앉아보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언제나 이렇게 동화 한 편을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올 1월 1일은 여러분들 동화를 무슨 동화를 이렇게 들려드리게 되냐면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문 좋고 나라에 충성하고 서민들을 잘 돌보는 김숙이라는 그렇게 이제 선비가 계셨는데 거기는 대대로 지방에 내려오면서 간직을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또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대대로 집안으로 그렇게 유명한 집안이라 그러거든요. 김숙이.
그래서 이제 김숙이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도 아주 초롱초롱하고 잘생기고 인물도 잘생기고 또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안동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장가를 가가지고 대대로 집안이 이렇게 내려온 집안인데 또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집안이 그랑코도 화목하고 나라에 충성된 종이고 또 이웃에 아주 존경을 받는 어른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낳으니까 정말 눈도 또렷또렷하니 예쁘게 생기고 영모도 너무너무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김숙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달덩이 같은 우리 아들, 총명스러운 우리 아들, 그러시면서 집안이 그냥 웃음을 웃고 막 인물도 잘생겼지, 눈망울도 초롱초롱하지,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그 안동 그 아들로 통해서 집안이 오고 이제 그 집안이 화목하고 대대로 이제 명문 지방이고 명문 집안이고 그래가지고 온 총명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이제 자라는 그 안동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크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게 돼서 김숙 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게 됐거든요. 그러는데 말은 이렇게 또렷또렷하니 잘하는데 공부를 가르치면 이제 3살 때, 4살 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 옛날에는 그 천자 공부라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천자를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김숙 아버지가 안동한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하늘 전 따지, 그래서 이제 3살, 4살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늘 전 따지 그러면 안동은 뭐라 그랬냐면 하늘 전지 땅, 계속 다른 말을 가르치고 계속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하늘천 따지도 하기가 그렇게 버거워가지고 얼굴은 눈은 초롱초롱하고 인물은 잘생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김숙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공부를 잘 이해를 못한가 그랬더니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하늘천 따지하면 다른 것은 전혀 못하고 14살까지 하늘천 따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천 지땅, 14살까지 다른 말은 공부를 전혀 이해를 못해가지고 14살이면 얼마나 커요. 알아들을 거 다 알아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데 이 공부 머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가르쳐줘도 14살까지 하늘천 따지니 그 둘자만 알지 다른 것은 전혀 못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근심과 걱정과 이제 저 아들을 어쩌면 쓰겠냐고 어쩌면 쓰겠냐고 이제 그 근심과 걱정이 그냥 하늘과 같이 쌓여져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집안이 대대로 유명한 집안이고 학식이 있는 집안이고 나라의 선비고 그러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아버지가 김숙 아버지가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집안이 대대로 이제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기 때문에 친척 한 분이 어디로 내려가게 됐냐면 지방으로 안동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 집안 그분한테 우리 안동이를 좀 데리고 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집안 그 안동으로 내려가신 그 집안 어르신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 아무리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래도 많은 자식 중에서 한 둘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저기 못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지 그렇게 잘할 할 수가 있냐고 그 이제 친척이 안동으로 내려가는 친척이 그래서 김숙이 뭐라 그랬냐면 도저히 우리 아들을 내가 가르칠 수가 없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좀 안동으로 좀 데리고 가라고 그 자네가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살 그러한 맛이 안 난다고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친척이 안동으로 이제 갈리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14살 먹은 그 자기 아들 안동이를 이렇게 좀 데리고 내려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4살 먹은 그 안동을 친척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몇 년이 흘렀냐 그러면 이제 10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가 갈 나이가 돼서 안동의 부잣집에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러한 이렇게 섹시하고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섹시가 결혼을 했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있고 방 안에만 있고 그래서 어 섹시가 사랑채에 가서 오빠들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도 같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안동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버지한테 공부를 못해서 버림받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공부는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안동의 이씨는 그 색씨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아주 여성답고 또 현모양처고 그래서 서방님을 그렇게 이제 집안이 좋고 또 이제 10년이 지나서 장가 갈 나이에 그렇게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 색시는 너무너무 이렇게 지혜가 있고 자기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 서방님이 아무래도 뭐가 이렇게 아직 지식이 그거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거를 발견을 못해서 그럴 거라. 그리고 이제 그 색시는 실망하지 않고 자기 서방님을 극진히 사랑을 하고 내가 우리 서방님의 무엇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지 내가 그거를 좀 깨우쳐 줘야 쓰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색시는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 그 이 얘기를 저도 이렇게 동화를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색시한테 어? 지루하고 답답하니까 제가 이제 서방님 제가 이 얘기를 좀 들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답답하고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나한테 이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색시가 어디서 전래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책에서 이렇게 어,
이 얘기를 신랑한테 이렇게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은 이 얘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이제 색시가 이제 신랑한테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역사에 있는 책을 이 얘기를 이제 하나를 해줬더니 엄청나게 신랑이 좋아하고 또 신랑이 좋아해서 이제 역사책에 읽은 것을 그대로 이제 이 얘기를 전했더니 그러면 서방님 제가 이 얘기했던 것을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한자도 빼지 않고 그냥 그 이 얘기를 안동 그 신랑이 계속 이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한자도 빼지 않고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너무 재미나게 듣고 그 자기가 이 얘기했던 거를 한자도 빼지 않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이제 매일과 같이 역사책을 보고 신랑한테 이렇게 이 얘기를 그냥 계속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 이 얘기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냐고. 그래서 어디서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책에서 읽고 내가 우리 신랑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안동은 그러면 그 역사책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계속 그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글을 이렇게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아, 이렇게 재미가 있고 이렇게 재미가 있냐고. 그래서 그 역사책을 한자 한자 이렇게 짚어가면서 색시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원급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안동에서는 정말로 글재주가 이렇게 많고 색시가 가르쳐줘가지고 그 재미가 붙여가지고 계속 밤낮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동에서는 제일로 학식이 많다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색시 하는 말이 이제 한양에 가면 장원급제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도전을 해 봅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양에 이제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이 얘기를 역사책에 이 얘기를 매일과 같이 색시가 이 얘기를 해주고 그 이 얘기에 따라서 글을 가르치면서 신랑을 그 안동에서는 제일로 이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한양에 가서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냥 그 문제를 이렇게 그냥 먹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붓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장원 급제하려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양에 가가지고 먹물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것을 한자 한자 정말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제 제일로 먼저 그거를 냈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김숙이 그 아버지 안동이 그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이제 그 심사위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로 먼저 그렇게 이제 답안지를 다 쓰고 이렇게 내고 이제 장원급제를 하게 됐는데 김숙이 아버지 이제 심사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름이 다 누구라고 적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김숙이고 그 안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제일로 먼저 답안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원급제가 돼가지고 그 김숙이 그 친구 아버지 친구가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어? 그 잘생기고 눈망울도 또록또록하고 그러는데 하늘천 따지도 두 글자도 하기도 버거워가지고 아버지가 창피해가지고 안동으로 보냈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장원 급제를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김숙 그 시험관 친구가 자기도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숙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 장원 급제가 됐다고 이제 김숙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무슨 소리냐고 14살까지도 하늘천 따지 두 글자를 말지 더 이상 알지도 못하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안동으로 내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장원 급제를 했냐고 누가 써줬겠지. 그러고 아버지가 그냥 그 자기 아들만 말을 하면 안동을 그 말을 하면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날 시험 문제가 뭐이 났는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가 있다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음, 어? 자기 아들이 그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하는데 버거워가지고 장원 급제를 했다니까 거짓말 같아서 그냥 아들 말만 하면 아버지가 머리가 아프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집에 방 안으로 아버지가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다 기억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다 기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한자도 틀림이 없이 문제도 기억을 하고 자기가 답안지를 이렇게 쓴 것도 글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어, 아버지 친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계속 하늘천 14살까지 하늘천 따지도 버거우는데 무슨 그냐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놓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친구가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물어봤더니 그 문제서부터 자기가 답안지 쓰는 것까지 전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은 물론 처음으로 빨리 터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늦게 머리가 이렇게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가를 가서 부인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어? 우리 신랑이 어디가 막혀서 그러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그거를 좀 발견을 해야 쓰겠다고 그 부인이 얼마나 지혜스럽고 조급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장원급제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문제서부터 자기가 답안지 쓰는 것까지 이렇게 줄줄줄줄 한자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네가 우리 아들 안동이 맞냐고 응? 네가 우리 아들이 안동이란 걸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생시이냐 꿈이냐 생시이냐 아버지도 도무지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도 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또 행복하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뛰쳐나와가지고 네가 우리 아들 맞냐고 그래서 아버지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조급하니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또 안동으로 보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랬겠어요. 그러지만 그 친척으로 통해서
좋은 색시를 만나고 늦게라도 이렇게 머리가 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에 안 된다고 빨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침착하니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할 때는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2022년에는 내가 무엇이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지혜스럽게 또 부인이 이렇게 재발견하고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어디가 좀 감추어져 있는가 그거를 다시 이렇게 재발견하고 또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대대로 김숙이 이렇게 대대로 집안이 명문 가정이 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나라에 또 이웃에게 또 마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는 좋은 결과가 이렇게 목표를 두고 할 때는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올해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잘 이렇게 하는 우리가 대통령을 올해는 뽑았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싶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정말로 충성되게 이렇게 잘 다스리는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화목하는 가정, 화목하는 이웃, 화목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김숙 가정도 처음에는 아들이 이렇게 14살까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것이라고는 하늘천 그것도 이렇게 버겨워가지고 그랬지만 재발견하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편안한 가운데 늘 내 마음이 편안해 편안해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행복한 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뵐게요.